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태호입니다. 자, 오늘 오전 내륙 곳곳에 이 안개가 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은 안개인데요. 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 기온 13도를 기록하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수능일인지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수능 예비 소집일이기도 한데 오늘이 이 종일 예년 기온과 비슷한 가운데 추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가 프로축구단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강원FC의 공식 서포터 주죠 나르샤의 반발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좀 항의 건의문도 성원도 직접 제출하게 됐었습니다만 오늘 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문화재단이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원 댕댕 트레인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1월 1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닭 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원주의 한 농가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닭 600여 마리가 폐사자이를 원주시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가축 방역관이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고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전망입니다. 저조한 백신 접종률 여파로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높은 일교차에 또 겨울철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소위 트윈데믹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면서 약국은 관련 약품을 찾는 손님들로 인해서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민 백신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 비율은 4.4%로 집계되었고 이 방역당국이 고위험군과 동절기 확산을 고려해서 이 4차 접종률을 최소 6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기준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프로축구단 강원FC 올해 성적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호성적을 거뒀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 이 강원도에서 재계약 무산을 통보했습니다. 이사회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많은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가장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곳이 이 강원FC 공식 서포터주죠. 좀 나르샤 이 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오늘 강원FC 공식 서포터주죠. 나르샤의 전인표 회장 연결해서요.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표 대표가 12월 말이 임기 2년 딱 이제 만료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 중반까지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겠지라는 그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 결국 무산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 공식 서포터주죠 나르샤 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영표 대표님이 워낙에 오래 잘해주셔서 재계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네. 그 9월 달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네요. 네. 9월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좀 감지가 되었던 것입니까? 일단 뭐 이런 축구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계속 도지사님이 이영표 대표하고 안 한다, 네. 같이 안 하신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도 이렇게 조금 수소문하니까 이제 원래 보통 재계약을 미리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임박이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도지사님이 이영표 대표가 바라고 있던 축구 전용구장 얘기와 상반되는 예. 그 경제부지사님께서 그 전용구장 건립을 백지화시키는 현상에서 예. 이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가 뭐 7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9월부터는 좀 약간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도지사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영표 대표와의 계약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한 그 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다라는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반발의 강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기 때문에 뭐 저희가 크게 저장할 건 없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도 좋았고 뭐 네. 스폰서라든지 이런 구단 경영에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불발된 거는 아무래도 그 전용구장에 관련한 대립 관계라. 예. 그리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임 도지사님하고 네. 아무래도 그 가는 방향이 틀리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축구 전용구장 건립 이 부분도 사실 그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현안이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예산 문제 등의 문제를 들면서 결국 이제 무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춘천과 원주에서 순회 경기를 하겠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전용구장도 전용구장인데 선수단 입장에서 저희가 선수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선수단이 이렇게 강릉하고 춘천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하는 게, 남들은 모든 경기에 반만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데 지금 저희 강원FC 선수단의 클럽하우스는 강릉에 있어서 25%만 홈이고 나머지 75%는 아무래도 원정과 같은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뭐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는 좀 시설 보수를 해서 원주에서도 경기 좀 치르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정 경기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원주도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그 운동할 수 있는 조건, 이게 경기장뿐만 아니고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인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예.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선수들은 어디 가서도 운동해도 상관은 없죠. 이제 경기 전날 이동해야 된다는 그게 원정하고 알겠습니다. 비슷하니까요.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무튼 그 이영표 대표 같은 경우는 축구 전용구장이 건립이 필요하다.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도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무산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대표님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의견 대립이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난 거였습니까?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도지사님이 취임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강원도에 빚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의 임기 동안 많이 이제 갚아 나가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 뭐 돈을 안 써서 절약을 해서 갚아 나간다는 그 식의 말씀을 하셔갖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임 지사죠. 최문순 지사가 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치적인 이유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없지 않아 있다. 네. 이 자칫하면은 anything but 최.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가 결정하고 시행했던 것은 모든 것은 다 이제 부정한다. 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나르자 전체 입장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도지사님의 그 행보가 최문순 전 도지사님하고 좀 가는 길이 많이 틀린 걸로 봐서는 뭐 좀 뒤에까지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애매하네요. 근데 사실 스포츠의 영역은 좀 정치적인 그 해석과 정치적인 또 입장으로 이제 결정한다면 좀 무리가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구는 스포츠로만 봐야지 그거를 정치로 보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의 스포츠가 아니고 뭐 피파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는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정치 생각이 없지만 지금 확인했을 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색이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또 팬들 입장에서도 전화 또 끊겼네요. 지금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강원 FC가 K리그에서 6위의 성적을 올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의 또 성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강등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성적을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회장님. 네네. 예, 올해 그 K리그에서 6위의 성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항상 좀 사실 강원 FC가 강등권에서 좀 왔다 갔다 또 작년에도 강등 위기를 겪게 됐었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또 강원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플레이오프권이라고 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11등을 해서 좀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올해는 시즌 초반에는 살짝 성적이 안 좋았지만 뭐 6월 달부터 계속 승리를 자주 함으로써 성적이 좋았고 그로 인해 그 강원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루샤 차원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았고요. 또 지난주군요. 9일인가요? 8일입니다. 8일에 이 도청을 또 직접 방문해서 서명지도 전달하고 이제 건의문도 이제 전달했었습니다. 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좀 피드백이 있었나요? 피드백은 따로 없었고요. 뭐 제가 도청을 방문해서 일단 저희의 의견을 좀 체육과에 좀 전달을 했고, 네. 뭐 도지사님을 좀 뵙고 싶었지만 도지사님은 자리에 일단 계시지 않으셔서 만날 수가 없어서 제 내용을 정확한 저희의 내용을 직접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후임을 네.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김병지 현재 축구협회 부회장, 예전에 또 국대 골키퍼였죠. 네네. 강원FC 대표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사회 뭐 논의 과정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 이제 강원FC 대표 이제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앞전까지 했던 행동들은 전부 다 뭐 후임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대표님이 잘해주셔서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현재 김병지 부회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뭐 일단은 성향이 두 분이 같이 친분도 있고 해서 아마 네. 비슷하게 현재까지 운영해줬던 것처럼 운영해 주시지 않을까 뭐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체념하고 뭐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읽히기도 합니다. 현재 김명지 강원FC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된다면은 뭐 과정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에서는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영표 대표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차기 대표는 어느 분이든 오셔야 되는데 공석으로 둘 수 없는 공간이라. 네. 근데 지금 뭐 김병지 부회장을 선임을 안 하면 이제 그 외에 또 후속 작업을 또 해야 돼서 네. 오히려 그게 더 구단 경영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팬 입장에서 아무튼 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도 거의 이제 뭐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강원 FC 어떤 운영과 또 성적 또 후임 대표 또 도지사 여러 가지 또 수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하실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올 한 해 저희 강원 FC를 응원해 주신 많은 강원 도민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영표 대표가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김병지 부회장님을 저희가 일단은 잘 따라서 내년엔 올해보다 나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선수 또 기대하겠고요. 하여튼 또 원주에서 나중에 경기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논의가 가시화될 때 다시 한번 또 팬들 입장에서 어떤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FC 공식 서부터 주죠. 전인표 나루샤 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요 한 달간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3편의 연극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시민들을 위한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름도 특이하고요. 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코로나가 길어진 이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익숙해졌을 텐데요. 오프라인 공연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극장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연극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장소와 틀을 깬 공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공연 예술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줄어들었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릴레이 연극은 연속해서 여러 연극을 제공하는 공연 형태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연극 3편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11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원주문화재단 이상원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는 총 3개의 작품을 선정하게 됐고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작품보다는 그 연극 자체가 주는 특징을 저희가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관객과 배우가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만나서 호흡을 이루는 그 순간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점점 그 사라져가는 이 대면 문화 속에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자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대면 연극, 대면 공연을 조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12월 16일까지 이제 한 달간 이 공연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어제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었고요. 어제는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네, 총 3편의 연극이 준비가 됐는데요. 어제 진행된 첫 번째 연극은 청소년, 두 번째 연극은 학생들, 세 번째 연극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준비된 연극입니다. 우선 어제 진행된 첫 번째 연극 레오타드 안나수의 손거울 연극을 본 관객은 해외에서 보는 연극 못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든 연극이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청소년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일반 성인 관객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주인공에게는 비밀스러운 취향이 있는데요. 여성용 수영복인 레오타드를 입고 사진을 찍는 취미입니다. 입시 스트레스를 푸는 특이한 취미인데 그 비밀을 들키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유쾌한 음악과 춤을 포함해서 재밌게 그려냈습니다. 또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는데요. 어제 큰 호응을 얻은 이 공연은 오늘 3시와 7시에도 진행됩니다. 이제 어제 공연을 관람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를 연극으로 보셨을 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친구랑 같이 봤을 때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렇게 접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메이드 공연 이렇게 원주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연극들, 어떤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12월에 2편의 연극이 더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한 편은 관내 초등학교 3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동안 공연을 원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는데요. 벌써 이틀 만에 2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12월 셋째 주에는 어른 일반인을 위한 연극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연극의 형식을 깬 이어시브 형식의 연극으로 카페에서 진행되는 관객 참여형 연극입니다. 이 카페라는 공간 특성상 30명 이내의 관객만을 수용해서 특별한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공연 관람비는 2만 원입니다. 연극을 보러 멀리까지 가지 않고 원주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페라는 공간에서 30명 정도의 인원만을 두고 관객을 두고서 이루어지는 공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좀 저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댕댕 트레인이 출시되었습니다. 댕댕 트레인, 댕댕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 관광열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국내 최초로요 반려견 동반 임시열차 강원 댕댕 트레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전해 듣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 스마트 관광팀의 배성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 댕댕 트레인 이달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단 4번에 걸쳐서 이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댕댕 트레인이 작년도에 저희가 강원 댕댕여지도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반려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이제 관광지 정보 450개를 이제 저희가 플랫폼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숙박 상품을 이번 달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후에 좀 더 고객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은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눈치 보고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견주의 입장에서 탑승하는 전용 열차를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기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한 양만 이제 그 반려견 댕댕이 동반입니까? 아니면 열차 전체가 다 이제 이렇게 통째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총 8량이 반려견 전용 열차로 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서 6량이 그 견주분들이 탑승을 하시고 2량이 카페테리아 칸으로 해서 이제 반려견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칸 2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시작을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6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회차당 200명으로 해서 지금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11월 20일 날 저희가 영월 가는 일정이 있고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마지막 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노선이랄까요? 어떻게 좀 통과가 되는지 일정이 또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군요. 네네. 저희가 일단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영월까지 가는 일정인데요. 네. 저희 정차는 이제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원주역 여기 세 군데에서 정차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저희가 8시에 이제 집결을 해서 8시 반 출발해가지고 영월쯤에 점심때쯤 도착을 하고 네. 영월에서 저희가 연당원이라던가 별빛 반려견 이제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젊은달 와이파크 그다음에 청령포 영어 관광센터 이런 곳들을 저희가 같이 관광을 하게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반려견하고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반려견 입장 가능한 걸로 저희가 협조를 받았고 그다음에 반려견 열차에 내린 이후에 그 전용 버스로 저희가 또 다 같이 이동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들 그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라 표현합니까? 만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찼나요? 네. 저희가 1회차 때 188명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표가 200명이었는데 네. 94%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3회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40명 정도가 됐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3회차, 4회차 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당일로 다녀오는 것도 있고 네네. 1박 2일 일정도 있고 좀 약간 네네. 구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제 2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선군에서 이제 1박 2일 하는 일정이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1회차랑 3회차, 4회차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정선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하이월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고 이제 곤돌라도 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가 1박 2일 일정을 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휴가를 내시고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렇게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이번에 좀 모이게 됐습니다. 예. 일요일 월요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휴가도 내야 되고 좀 부담감이 있고요. 금토일 정도가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저도 원주에서 네네. 일정 잡아서 같이 또 동반할 것 같습니다만. 예.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이번 탑승하실 때 좀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재 코레일 정책상 지금 10kg 미만의 강아지들만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번 열차 운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10kg 이상의 그런 중형견이나 아니면 대형견까지도 좀 탑승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코레일에서 10km 미만 정책 같은 경우도 힘들게 저희가 전량을 빌려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저희가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도 그런 뭐 부분도 좀 완화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는 한 5km 되니까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좀 이제 좀 상품을 네네. 이게 일종의 약간 파일럿 상품으로 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이제 확대하고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요? 네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관광 빅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200만 이상 이제 방문하시는 곳들이 다 수도권으로 계시다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타겟을 맞추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도 이제 그 강아지들의 그런 중량들을 더 늘려나가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열차 외에도 반려견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일산 키텍스에서 케이트페어라는 부스에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같이 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강원도 관광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청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 스마트 관광팀의 배성진들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수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